해양수산부가 부산에서 개청식을 열고 부산시대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6개월 만에 부산 이전이 이뤄진 건데 글로벌 해양 수도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20여 년 만에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후임 해수부 장관은 지역 인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기장 연안에서 아열대 어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온 상승이 어종 분포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서 개청식을 열고 부산시대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이뤄진 중앙부처 이전인데요.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해양수도의 구상이 현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디어 해양수산부 부산시대가 열렸습니다. 해양정책의 중심이 세종을 떠나 부산 동구 임시청사로 공식 이동했음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개청식은 물론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부산에서 열며 해수부 이전이 국토균형발전과 부산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부산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전 방침이 확정된 지 6개월. 중앙정부 부처가 수도권과 세종을 벗어나 조직 전체가 지방으로 이전한 첫 사례가 현실이 됐습니다. 해수부는 해운항만, 물류 정책은 물론 친환경 선박과 해양 신산업 육성까지 정책 기획과 집행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 추진본부도 출범시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해양전략 컨트롤타워도 가동했습니다. 지역 분위기도 달아올랐습니다. 청사 주변에는 이전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이어졌고 시민과 시민단체는 거리로 나와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해양 물류 모든 것이 부산으로 집중될 수 있는 어찌 보면 부산은 대전환을 맞이한 계기가 됐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인해서 달라질 부산의 위상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해양 수도 강국이 전 세계에서 뻗쳐나갈 수 있도록 큰 기대를 맞이 않습니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계획에서 실행으로 이어진 해양수산부 부산개청. 해운과 물류, 해양산업을 넘어 북극 항로 시대를 향한 해양 전략의 방향을 바꾸는 첫 장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이 국토균형 발전과 부산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만시설 확충과 지역산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동남권 투자공사를 내년 중 신설하고 가용자금을 5년 내 50조 원으로 확대해 해양 금융산업과 지역 내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부산 기장 연안에서 아열대 어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월부터 기장 연안 정치망 2개소를 조사한 결과 212종의 어류 가운데 아열대종이 151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일반 어획 조사에서 아열대종 비중이 56%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겁니다. 어종별로는 깃털 제비활치와 황조어, 흰배 환도상어 등 남방계 어종의 출현이 확대됐습니다. 수가원은 기장 연안 평균 수온이 2000년 대비 2024년 약 1.2도, 2025년 11월까지도 약 0.6도 상승해 수온 변화가 어종 분포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3일 새벽 0시 16분쯤 금정구 서동의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음악동호회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8분 만에 꺼졌으며 이후 내부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무실을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해당 사무실에서 혼자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3일 아침 7시 47분쯤 부산 송정항 남동쪽 약 20km 해상에서 55톤급 어선 기관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세척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헬기 등을 투입해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구조된 선원들은 건강상 이상 없이 송정항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어선은 오전 10시 45분쯤 완전히 침몰했으며 해경은 선박에 실려있던 경유 약 8,000리터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투망 작업 중 기관실 합선으로 불이 났다는 선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탑승원이 출입항 시스템에 등록된 7명이 아닌 8명인 부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20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일 오후 8시 15분쯤 폐차장 부진의 고철더미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인근 근무자가 화염과 연기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8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폐차장 구조물과 인접 건물 외벽 일부가 소실돼 약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희재의 팬클럽 김희재와 희랑별이 부산 동구 끼리라면에 라면 5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기부는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동구 끼리라면은 부산 최초의 공공 무인 라면 카페로 은둔형 외톨이와 고립된 이웃을 사회와 연결하는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팬클럽은 부산 지역의 의미 있는 공간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김희재는 평소 나눔과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돌파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등 올해 부산시정 핵심 성과를 꼽았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글로벌 허브와 시민 행복 등 2대 분야에 대해 총 12가지 핵심 성과를 선정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돌파, 해양수산부 부산 정착 종합 지원 대책, 상용 근로자 100만 명 돌파 등이 주요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시민 행복 분야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부산 콘서트홀 개관, 부산형 보육 돌봄 정책 등이 꼽혔습니다. 싱가포르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역임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교수가 부산 도심융합특구 총괄계획과로 위촉됐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총괄계획과 위촉은 부산 도심을 글로벌 미래도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자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조남준 총괄계획과는 앞으로 특구 조성 전반에 대해 산업 전략과 기업 유치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산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동백상회가 이달 31일까지 송년 감사 할인 행사를 엽니다. 동백상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신세계백화점이 마련한 상생 공간으로 이번 행사 기간 제품별로 15에서 40% 특별 할인이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구매 기회가 되고 지역 기업에는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벌통 내에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가려움 증상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봉 농가들은 한겨울에도 벌통 관리에 분주합니다. 벌집을 열어보면 벌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벌통 틈새마다 꼼꼼히 발라둔 물질들이 보입니다. 꿀벌이 식물에서 모아 만든 천연 항균, 항산화 물질인 프로폴리스입니다. 벌들이 식물이나 이 소나무 상처난데 거기 가서 상처에서 나오는 액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액을 같이 섞어갖고 이렇게 벌통 소비에도 바르고 저런 벌통 벌통 안에 조금 금간데 이런 데도 다 발라놓고 그래야만이 벌들이 벌충이 완전하게 크는 거예요. 아토피성 피부염지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4주간 투여해 봤더니 염증과 가려움 증상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또 아동과 성인 등 6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면역 과민 반응 관련 유전자 발현이 50% 감소했습니다. 브라질 프로폴리스에 비해서 우리나라 프로폴리스가 이런 알러지성 면역의 과민 반응 쪽에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에 더 특이적으로 잘 작용한다는 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세포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농촌진흥청은 항산화와 구강 항균 작용으로 한정된 프로폴리스 추출물 기능성에 면역 과민 반응 완화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양봉산물 전반적으로 기능을 밝혀내고 이런 것들을 소재화해서 결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면역 기능 개선 시장에 새로운 소재가 도입될 경우 산업 전반의 성장과 신시장 창출, 양봉 농가의 부가 소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 김 전 의원에게는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회계 담당자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22일 오후 3시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 운반선의 탱크 내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3일 사과문을 내고 작업자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안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모든 관계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이후 삼성중공업은 사고 선박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23일 오전 야드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가 23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LG전자와 부산 낙동강정원 사회가치경영 기업 동행 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블루카본 생태계 기반 탄소 중립 이행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부산시는 대상지 조성과 정책 연계, 조성 이후 유지 관리를 맡고 LG전자는 기능성 소재 마린글라스를 활용한 염생식물 식재와 생태 복원, 탄소 흡수 효과에 대한 기술 자문과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삼락 생태공원 일원에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부산 낙동강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과 연계한 차별화된 탄소 감축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